병원에서도 잘 말하지 않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의사가 직접 집으로 온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서비스를 모르고 계시죠. 오늘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 시니어분들 중엔 허리가 아프거나 무릎이 안 좋아서 병원 가기가 버거운 분들이 많습니다. 계단 오르기도 힘들고 버스 타기도 부담스럽죠. 치매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어렵습니다. 그럴 때 의사가 직접 집으로 방문해서 진료하는 방문 진료 서비스가 있습니다. 국내 건강보험공단 조사에 따르면 놀라운 통계가 나왔어요. 65세 이상 고령자 5명 중 2명은 병원 방문이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분들 중 절반 이상이 방문 진료 제도를 모른다고 해요. 알았다면 진작 이용하셨을 텐데 말이죠. 병원 대기실에서 몇 시간씩 기다리는 일도 이젠 없습니다. 추운 겨울날 택시 잡아서 병원 가는 일도 줄일 수 있어요. 집에서 편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다니 정말 좋은 제도 아닌가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병원에 안 가도 되는 진짜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의사가 직접 찾아오는 과정도 자세히 설명해 드리죠. 이용 자격은 누가 되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마지막엔 실제 이용하실 때 꼭 필요한 팁도 준비했습니다. 특히 가족 중에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이 계시다면 이 영상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혼자 사시는 부모님이 걱정되시는 분들도 꼭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건강하셔도 미리 알아두시면 나중에 분명 쓸모가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고혈압이 있으십니다. 예전엔 병원 갈 때마다 정말 힘들었어요. 휠체어를 들고 버스 2번을 갈아타야 했죠. 계단이 있는 곳은 아예 못 가셨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한두 시간 기다리는 것도 고역이었어요. 진료는 고작 5분인데 오가는 시간만 왕복 3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방문 진료를 이용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처음엔 저도 반신반의했습니다. 정말 의사가 집까지 온다고? 믿기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첫 방문 때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직접 오셔서 혈압부터 재셨습니다. 심장 상태도 청진기로 꼼꼼히 확인해 주셨죠. 약 복용량이 적절한지도 살펴보셨어요. 어머니가 불편해하시는 부분을 자세히 물어보시더라고요. 병원에서보다 오히려 더 자세히 봐주신 느낌이었습니다. 진료 후엔 전자차트에 기록이 남습니다. 처방전도 약국으로 바로 전송되죠. 제가 약국에 가서 약만 받아오면 끝이에요. 너무 간편하더라고요. 어머니는 집에서 편하게 쉬고 계시면 되니까 스트레스도 훨씬 줄었습니다. 가장 좋았던 건 시간 절약이에요. 병원 갈 때 걸리던 3시간이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그 시간에 어머니는 낮잠도 주무시고 드라마도 보세요. 저도 직장 일정 때문에 휴가 내는 일이 줄었죠.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방문 진료 이용 시 병원 외래 이용률이 평균 35% 감소했다고 해요. 응급실 이용률은 20% 이상 줄었습니다. 집에서 정기적으로 관리를 받으니까 급한 상황이 덜 생기는 거죠. 어머니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병원 가는 게 무섭지 않다고요. 의사 선생님이 집으로 오시니까 훨씬 편하고 안심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집이라는 익숙한 공간에서 진료를 받으니 긴장도 덜 되시나 봐요. 주변 어르신들께도 이 서비스를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엔 다들 믿지 않으시더라고요. 하지만 한 분, 2분 이용하시더니 입소문이 났어요. 이제 우리 동네에선 방문 진료가 제법 알려진 서비스가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진료는 병원에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죠. 저도 예전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의사는 당연히 병원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이건 잘못된 상식입니다. 의료법상으로는 의사가 환자의 거주지에서 진료하는 것도 합법이에요. 오히려 필요하다면 적극 권장되는 일이죠. 환자가 병원에 올 수 없다면 의사가 가는 게 맞습니다. 이게 의료의 기본 정신이기도 하고요. 특히 65세 이상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재택의료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중증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도 해당돼요. 뇌졸중 후유증, 파킨슨병, 치매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암 환자분들도 포함됩니다. 국제 보고에 따르면 일본은 이미 30년 전부터 방문 진료를 실시했습니다. 유럽 일부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방문 진료와 방문 간호를 표준 의료 체계로 포함시켰죠. 이제는 선진국이라면 당연히 갖춰야 할 제도가 됐습니다. 그럼 한국은 언제부터 시작했을까요? 사실 우리나라도 예전부터 왕진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다만 체계적인 제도는 아니었죠.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2018년부터입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 커뮤니티 케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시범 사업을 통해 제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몇몇 지역에서만 시범적으로 했어요. 서울, 부산, 광주 같은 대도시부터 시작했죠. 그런데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용자 만족도가 90%를 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병원에 가야만 제대로 된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건 옛날 얘기입니다. 요즘은 휴대용 의료기기가 발달했어요. 혈압계, 혈당계, 심전도 측정기까지 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 엑스레이만 빼면 웬만한 검사는 다 가능하죠. 더구나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의사가 현장에서 바로 기록하고 처방할 수 있어요. 병원에 있을 때랑 똑같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물론 한계는 있습니다. 큰 수술이나 정밀 검사는 병원에 가야죠. 하지만 일상적인 진료, 만성질환 관리, 약 처방 정도는 집에서도 충분합니다. 오히려 환자 입장에선 더 편할 수 있어요. 작년 겨울 일입니다. 독거 어르신 한 분이 감기로 고생하고 계셨어요. 기침이 정말 심했습니다. 열도 나고 몸도 안 좋으셨죠. 병원에 가셔야 했어요. 하지만 마침 폭설이 내렸습니다. 눈길 때문에 밖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혼자 사시는 분이라 도와줄 사람도 없었죠. 택시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집에서 버티셨어요. 약국, 약만 드시면서 버텨보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상태는 점점 악화됐습니다. 기침이 심해져서 숨쉬기도 힘들어지셨어요. 결국 이웃분이 119에 신고했습니다. 구급차에 실려서 응급실로 가셨죠. 폐렴으로 발전한 상태였습니다. 만약 초기에 병원에 갔더라면 어땠을까요? 아마 감기약 처방받고 며칠이면 나았을 겁니다. 하지만 병원에 못 가는 바람에 폐렴까지 생긴 거예요. 입원까지 하셔야 했습니다. 치료비도 훨씬 많이 들었죠. 이건 한 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내 연구에 따르면 이동이 어려운 고령자 중 41%가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해요. 병을 초기에 치료하지 못해서 중증으로 악화됐다는 겁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죠. 특히 겨울철이 문제입니다. 눈이 오거나 길이 얼면 외출이 위험해지죠. 넘어져서 다칠까봐 무섭습니다. 여름엔 또 폭염이 문제예요. 더위에 쓰러질 수도 있으니까요. 교통 문제도 큽니다. 시골이나 외곽 지역은 버스가 자주 안 와요. 자가용이 없으면 병원 가기가 정말 힘듭니다. 택시비도 만만치 않죠. 왕복 교통비만 몇만 원씩 나갑니다. 게다가 병원 대기 시간도 부담이에요. 몇 시간씩 기다려야 하는데 어르신들이 견디기 힘들죠. 화장실도 자주 가야 하고 허리도 아픈데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으려니 고통스럽습니다. 병원에 못 가서 병이 커진다. 이건 단순한 불편이 아닙니다. 생명 문제예요. 조기 발견하면 간단히 치료될 병도 방치하면 위험해집니다.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질환도 관리를 안 하면 합병증이 생기죠. 어르신 댁에 직접 방문한 의사는 진료만 하는 게 아닙니다. 훨씬 더 많은 걸 봐주세요. 약 보관 상태부터 확인합니다. 약이 제대로 보관되고 있는지, 유통기한은 괜찮은지 살피죠. 식습관도 체크해요. 냉장고를 열어보고 뭘 드시는지 확인합니다. 너무 짜게 드시진 않는지, 영양은 균형 있게 섭취하시는지 봐주죠. 이런 건 병원에선 절대 못 보는 부분이에요. 낙상 위험도 중요합니다. 집안 환경을 둘러보면서 위험한 곳을 찾아내죠. 화장실 바닥이 미끄러운지, 턱이 높은 곳은 없는지 확인해요. 조명이 어두워서 밤에 넘어질 위험은 없는지도 봅니다. 국내 재택진료 평가에 따르면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방문 진료 후 6개월 내 재입원율이
25%나 감소했어요. 병원에 다시 입원하는 경우가 확 줄어든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건강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증거죠. 정서적 안정감도 높아졌다고 합니다. 어르신들이 덜 불안해하신다는 거예요. 집에서 편하게 진료받으니까 심리적으로도 안정된 겁니다. 병원 가는 스트레스가 사라지니까요.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젠 병원보다 집이 더 안전하다고 느낀다고요. 예전엔 병원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하셨대요. 하지만 이제는 집이 최고의 치유 공간이 됐습니다. 의사 선생님과의 관계도 달라집니다. 병원에선 짧은 시간 안에 진료가 끝나죠. 물어보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 물어봅니다. 하지만 집에선 여유가 있어요. 궁금한 것도 천천히 물어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도 환자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병원에선 환자가 어떻게 사는지 모르죠. 하지만 집에 가면 생활 패턴이 다 보여요. 그러니 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가능합니다. 가족들도 안심하게 됩니다. 멀리 떨어져 사는 자식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부모님 건강이죠. 하지만 정기적으로 의사가 방문한다는 걸 알면 마음이 놓입니다. 진료 내용도 공유받을 수 있으니까요. 무엇보다 존엄성이 지켜집니다. 어르신들이 익숙한 공간에서 편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어요. 병원 가운으로 갈아입을 필요도 없죠. 자신의 공간에서 자신답게 치료받는 겁니다. 첫 번째 팁입니다. 이용 대상을 먼저 확인하셔야 해요. 아무나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건강보험 기준으로만 65세 이상이면 기본 자격이 됩니다. 나이가 안 되더라도 거동이 불편하면 가능해요. 치매나 뇌졸중 같은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대상이 됩니다. 암 환자분들, 호스피스 대상자분들도 포함되죠. 자세한 기준은 각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신청은 어떻게 할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보건소에 문의하는 겁니다. 동네 보건소에 전화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주세요.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셔도 됩니다. 번호는 1577-1000입니다. 방문진료, 지정병원에 직접 문의하는 방법도 있어요. 집 근처 병원 중에서 방문진료를 하는 곳을 찾아보세요. 인터넷으로 검색하거나 보건소에 물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이 있어요. 병원마다 방문 구역이 다릅니다. 너무 멀면 안 오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주소 확인이 필수입니다. 우리 집 주소가 해당 병원 방문 지역에 포함되는지 꼭 체크하세요. 서울 서대문구의 한 의원 사례를 들어볼게요. 이곳은 주 2회 방문 진료를 실시합니다. 1인당 30분씩 시간을 배정해요. 충분히 여유 있게 진료하는 거죠.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을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팁은 진료 비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용 때문에 걱정하세요. 집까지 오는데 돈이 많이 들지 않을까 하고요. 하지만 생각보다 부담이 적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거든요. 일반 외래 진료비의 약 70%를 지원합니다. 본인 부담금은 30% 정도만 내시면 돼요. 1회 방문당 약 1만 원에서 3만 원 수준입니다. 물론 비급여 항목은 별도예요. 치료 재료나 특수 검사 같은 건 추가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진료와 처방은 건강보험 범위 안에 다 들어가죠. 비용만 놓고 보면 병원 가는 것보다 오히려 저렴할 수 있어요. 교통비를 생각해 보세요. 택시 타고 병원 왕복하면 적어도 2만 원은 나갑니다. 버스를 타더라도 시간과 체력이 들죠. 대기 시간도 비용입니다. 몇 시간씩 기다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방문 진료는 약속 시간에 딱 오세요.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건 큰 장점이에요. 건강보험공단 2023년 보고에 따르면 이용자 만족도가 90%를 넘습니다. 비용 대비 만족도가 매우 높다는 뜻이죠. 한번 이용해 보신 분들은 계속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세 번째 팁은 방문 전 준비입니다. 의사가 오시기 전에 미리 준비해 두면 좋은 게 있어요. 진료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거든요. 먼저 기본 건강 정보를 정리해 두세요. 혈압이나 혈당을 평소에 재고 계신다면 기록지를 준비해 놓으시면 됩니다. 한 달치 정도 기록이 있으면 의사가 추이를 파악하기 좋아요. 복용 중인 약 목록도 중요합니다. 약 봉투를 따로 모아두시는 게 좋아요.
의사가 현재 어떤 약을 드시는지 한눈에 볼 수 있거든요. 약 이름만 말씀드리는 것보다 실물을 보여드리는 게 확실합니다. 음식이나 보조제 섭취는 최소 2시간 전에 마무리하세요. 특히 혈압이나 혈당 검사가 예정돼 있다면 더 중요해요. 식사 직후엔 수치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78세 환자분이 계셨는데 자주 어지러워하셨어요. 병원에선 원인을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방문 진료에서 약물 중복이 발견됐죠. 여러 병원에서 받은 약을 다 드시다 보니 같은 성분이 중복된 거예요. 의사가 약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중복되는 약을 빼고 필요한 약만 남겼죠. 그랬더니 어지럼증이 사라졌어요. 이렇게 집에서 직접 약을 확인해야 알 수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 팁은 방문 진료 후 관리입니다. 진료받고 끝이 아니에요. 방문 진료는 하루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 과정입니다. 진료 후 일주일 내에 경과를 체크하세요. 처방받은 약을 잘 복용하고 계신지, 부작용은 없는지 확인하는 거죠.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병원에 연락하셔야 해요. 필요하면 방문 간호와 연계할 수도 있습니다. 의사뿐 아니라 간호사도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거예요. 혈압 측정이나 간단한 상처 치료 같은 건 간호사가 해주시죠. 이상 증상이 생기면 즉시 담당 병원에 전화하세요. 참고 넘기지 마시고 바로 보고하는 게 중요합니다. 작은 증상이 큰 문제로 번질 수 있거든요. 국내 시범 사업 결과를 보면 효과가 확실합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받은 환자들의 재입원율이 40%나 감소했어요. 병원에 다시 입원하는 경우가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겁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정기적인 관리 덕분입니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대응할 수 있으니까요.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는 말이 여기서도 통하는 거죠. 기록을 남기는 것도 좋습니다. 간단한 일지를 쓰세요. 오늘 컨디션은 어땠는지, 약은 잘 먹었는지, 특이사항은 없었는지 메모해 두는 겁니다. 다음 진료 때 의사에게 보여드리면 큰 도움이 됩니다. 5번째이자 마지막 팁입니다. 가족과 함께 신청하는 게 중요해요. 혼자서 신청하시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보호자가 함께 동의해야 진료 연속성이 확보됩니다. 의사가 환자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려면 가족의 도움이 필요해요. 평소 생활 습관이나 작은 변화 같은 건 가족이 더 잘 아시잖아요. 신청은 가족이 대신 해드릴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의사와 환자 간 일정을 조율하는 거죠. 어르신 혼자 하시기엔 복잡할 수 있어요. 자녀분들이 도와드리면 훨씬 수월합니다.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의료 정보 공유 범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어디까지 가족에게 알려도 되는지 미리 정해두는 거예요. 환자의 프라이버시도 중요하니까요. 보건복지부 2024년 보고에 따르면 보호자 만족도가 93%에 달합니다. 가족들이 매우 만족한다는 뜻이죠. 멀리 떨어져 있어도 부모님이 잘 관리받고 계신다는 걸 알면 안심이 되니까요. 자, 이제 체크리스트로 정리해 볼게요. 65세 이상이거나 거동이 불편하신가요? 그렇다면 첫 번째 체크입니다. 보건소나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셨나요? 두 번째 확인입니다. 현재 복용 중인 약을 정리하셨나요? 세 번째 체크입니다. 가족과 함께 신청하셨나요? 네 번째 확인하세요. 진료 후 경과를 기록하고 계신가요? 마지막 5번째 체크입니다. 이 5가지만 체크하시면 방문 진료를 제대로 활용하실 수 있어요.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됩니다. 병원에 가지 않아도 진료받을 수 있다는 건 단순한 편의가 아닙니다. 시니어분들의 존엄한 건강권을 지켜주는 새로운 방식이에요. 누구나 나이가 들면 거동이 불편해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의료 서비스를 포기할 순 없죠. 저도 어머니를 통해 느꼈습니다. 의사가 집에 온다는 건 단순히 진료가 아니라 마음의 안정이 함께 오는 일이더라고요. 어머니가 편안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알아보세요. 주변에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 정보를 나눠주시고요. 건강은 미리 챙겨야 하는 겁니다. 불편하실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건강한 정보 이어가세요. 댓글로 궁금한 점도 남겨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